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선거 유세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한 인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본격 유세 모드에 돌입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산지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 14개 주에서 판매된 샤키테리 제품이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성으로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에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최소 190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LA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10곳이 발표됐습니다. 한인타운은 8위를 기록하면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는 과감한 발언도 나왔는데요. 대선의 해를 맞아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집중 견제하는 모양새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6 의회 난입 사태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단상에 선 바이든 대통령. 16 사태는 힘과 폭력으로 공정한 선거를 누리려고 한 반란이었다면서 작심한 듯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As America was attacked from within, Donald Trump watched on TV in the private small dining room off the Oval Office. The entire nation watched in horror. The whole world watched in disbelief. And Trump did nothing.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파괴해 권력을 잡으려 한다면서 이번 대선은 그에 대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e're here to answer the most important of questions. Is democracy still America's sacred cause?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더럽힌다고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마치 나치 독일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새해 첫 정치 광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첫 유세에서도 과감한 공격을 이어가며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핵심 대선 이슈로 부각시키며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최근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른바 민주주의 수호자 대 민주주의 파괴자란 대결 구도를 통해 민주당 유권자들의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주의 강조를 애처로운 공포감 조성이라고 표현하며 경제와 이민자 문제 등 정작 중요한 이슈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는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부상자 가운데 한 명인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당시 침착한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와주 당국은 어제 발생한 페리고등학교 총격 사건에서 학교 교장인 댄 마르버거가 총기 난사를 하던 총격범을 마주한 뒤 진정시키는 등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장이 학생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다가 총격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Mr. Marburger, he was a hero. And I know that it helped. The way that he approached that situation, and it saved some lives. 마르버거 교장은 어제 수술을 받은 뒤 현재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10시 55분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에서 동쪽으로 위치한 라이틀 크릭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틀 크릭은 샌버나디노 카운티 렌초 쿠카몽가로부터 11.8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진앙의 깊이는 5.46마일이었으며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 걸쳐 흔들림이 감지됐고 LA 한인타운에서도 건물이 순간 흔들려 주민들이 한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새해 첫날에도
LA 인근 팔로스버디스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닷새 동안 지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보통 와인 안주로 주로 먹는 수제 햄인 사퀴테리 제품에서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성이 제기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뉴욕과 워싱턴, 텍사스주 등 미 전역 14개 주에서 판매된 프라텔리 베레타의 샤키테리 제품을 섭취하게 될 경우 살모넬라균 감염에 걸릴 위험성이 높다면서 해당 제품의 11,000여 파운드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4월 27일 이전으로 명시된 부세토 샤키테리 샘플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DA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가 24건 보고됐다면서 리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은퇴 자금으로 100만 달러 정도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물가나 생활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 사이트 고뱅킹 레이트는 미 전역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지출하는 공과금과 의료비 등을 추정해 100만 달러로 얼마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에 상관없이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총 7만 3,300달러의 생활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기준으로 100만 달러를 모두 사용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13년 1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외에도 조지아주는 21년, 뉴욕은 14년, 알래스카는 15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 지역은 미시시피주로 22년 7개월까지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등의 요인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최소 190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미국 최초로 값싼 캐나다산 처방약들의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으로 향후 2년간 상대적으로 값싼 캐나다산 처방약들을 수입해 공공기관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 허용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캐나다산 처방약 수입으로 첫 해에 1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플로리다주 이외에도 여러 주에서 FDA에 현재 캐나다산 수입 승인 요청을 하고 있다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향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미국의 처방약 가격이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LA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10곳이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 프로퍼티 클럽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범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LA에서 폭력과 마약 범죄, 노숙자 문제, 소매치기 등이 만연한 우범 지역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우범 지역 1위는 다운타운으로 나타났고 2위는 웨스트 애덤스 지역으로 주민 15명 중 1명이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위는 관광 명소인 할리우드, 5위는 사우스 LA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한인타운 역시 8위에 랭크되면서 매춘과 마약, 노숙자, 계획 문제가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프로퍼티 클럽에 따르면 인구 7만 2,523명인 한인타운의 범죄의 발생 건수는 10만 명당 2,978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32% 높았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각종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한인타운 등 일부 지역은 강절도와 주택절도, 폭행, 성매매, 마약 거래 등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버라이즌은 고객들이 무의미한 집단 소송을 내걸었지만 이를 무마하기 위한 합의금으로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급 자격 대상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00달러를 지불받게 됐습니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1월 6일까지 버라이즌과 후불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고객이며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지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소비자들은 버라이즌이 불투명하고 불공평한 통신 복구비 등을 청구했다면서 집단 소송을 걸었지만 버라이즌은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3.7%를 기록하고 일자리는 21만 6천 개가 증가하면서 고용시장 열기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노동국이 발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보다 21만 6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제 전문가 전망치인 17만 개 증가를 크게 웃돈 수치며 36개월 연속 고용 증가 기록입니다.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fire on all cylinders. There are times when it is risky. This is a little bit more of a stable labor market that I think people can feel comfortable switching jobs. 미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인 3.8%보다 낮은 3.7%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뜨거운 노동시장으로 인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서 첫 금리 인하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 한인회가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LA 한인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한인회관에서 코로나와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무료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5일까지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하며 코로나19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에도 면역되는 모더나사의 백신이 접종됩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함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난다면서 주민들에게 증상이 의심될 경우 코로나 테스트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도서관과 지역단체, 푸드뱅크, 노인센터 등에서는 무료 자가 테스트기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괌으로 여행을 떠난 50대 한국인 남성이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대표적 관광지인 괌에서는 초유의 사건이라 교민사회에서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괌으로 패키지 관광을 떠난 50대 한국인 부부가 강도를 만난 건 그제 저녁입니다. 석양으로 유명한 괌 투몬 지역의 건비치 근처에서 민속 공연을 관람한 부부는 숙소로 돌아가던 중 괴한을 만났습니다. 괌 경찰에 따르면 강도는 두 사람을 협박하며 소지품을 요구했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남성이 총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괌 경찰은 현상금 5만 달러, 우리 돈 약 6,600만 원을 걸고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대표적 관광지이자 휴양지인 괌에서 총기 피살 사건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관광객 살인 사건은 지난 2013년 일본인 관광객 3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처음 벌어졌고 특히 총으로 피살당한 사건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괌 당국이 전했습니다. 괌 정부와 수사당국은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한국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조속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괌 정부는 그간 괌은 안전한 관광지로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찾아왔던 곳이라며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영사를 급파해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는 한편 괌 정부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해안포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 북쪽 등산곡과 백령도 북쪽 장산고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군은 약 2시간 동안 해안포 200여 발을 쐈는데 포탄은 모두 북방 한계선 NLL 북쪽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포 사격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을 제기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입니다. 동해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선 지난 2018년부터 9.19 군사합의에 따라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발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지 한 달 반여 만에 도발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22년 12월에도 해상 완충구역인 강원도 고성 금강 일대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9.19 합의를 위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쪽 피해는 없었지만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낮 12시쯤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포격 소리 들은 건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대피해서 주민 대피령은 3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포사격이 끝나고 4시간 후인 오후 3시부터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이후 우리 군이 해상 완충구역에서 사격 훈련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응 사격에는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부대에서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이 동원됐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 4당은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라고 반발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가 총리 주재로 열렸습니다. 두 특검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두 법안의 재의결을 요구하는 안건은 심의부터 의결까지 10분 만에 처리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악법이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이러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제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목적이고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 부르며 이중 수사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다만 배우자 일정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제2부속실 부활의 경우 국민 동의가 많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4당은 즉각 규탄 대회를 열어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총선용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지난해 4월 처리될 법안을 정부 여당이 회피한 결과라고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영업을 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지문 감식 결과 두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57살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공개 수배를 내린 가운데 이 씨가 어제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짙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양팔이 붙들린 채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일주일 사이 경기 고양과 양주에서 다방을 홀로 운영하는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7살 이모 씨입니다. 본인이 살해하신 거 맞으세요? 왜 살해하셨어요? 성범죄 의도 있었습니까? 현장에 있던 피해자 유족들은 욕설 섞인 고성을 지르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은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해. 범행 이후 도주해 공개 수배까지 내려졌던 이 씨는 어젯밤 10시 44분쯤 강원 강릉의 한 재래시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앞서 오전 8시 반쯤 양주의 한 다방에서 사장인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14시간 만이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고양의 한 다방에서 혼자 있는 6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며 옷을 바꿔 입었고
휴대전화도 없어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강릉까지 간 이유에 대해 이 씨는 멀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강원도가 멀게 느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무시당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강해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답니다. 이 씨는 재작년 절도 혐의로 수감돼 지난해 11월에 출소했으며 주거지도 직업도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폭행을 포함해 전과 5범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서 성범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정확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J보험의 마크정입니다. 오늘은 병원 입원이나 외래 수술 또는 응급실 방문 또는 각종 검사 후에 받게 되는 비용 청구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요, 닥터 오피스나 그다음에 병원 빌 그리고 각종 검사기관으로부터 따로따로 엄청난 양의 비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보내온 날짜와 청구기간별로 정리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시고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서 혜택 설명서, 영어로는 EOB 또는 Explanation of Benefit이라고 하는데요. 병원이나 닥터 또는 검사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이 보이고요. 보험사가 지불한 금액 맨 마지막에 환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금액도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가지고 계신 플랜의 최대 본인 부담 금액, 저희가 영어로는 MOOP 또는 Out of Pocket Maximum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까지만 내셔야 합니다. 플랜에 따라서 1,000불, 2,000불, 3,000불, 6,000불, 8,500불 등 아주 다양한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사에서 당연히 계산해 주긴 하지만 병원이나 닥터 오피스에서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잘 챙기셔야 되는데요. 한번 지불한 금액을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지불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가끔 독촉장도 받고 파이널 노티스도 받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컬렉션 컴퍼니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걱정 마시고요. 끝까지 금액을 조정 또는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컬렉션 컴퍼니에서 파이널 노티스를 받아서 크레딧 뷰로로 넘기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나 그냥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금액 이후에도 계속 여기저기서 비리 날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고요. 어떤 분은 그냥 골치 아프니까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한 이거 나중에 본인의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셔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